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중진단 제주 안재홍입니다. 오늘은 독립운동 정신을 기념하는 3.1절인데요. 올해로 104주년을 맞고 있습니다. 10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일본 제국주의와 식민주의 문화가 여전히 청산되지 못한 채 남아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오늘은 특히 학교에 남아있는 일제 문화가 어떻게 청산되고 있는지, 어떤 과제가 남아있는지 함께 논의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들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유숙 교육위원 함께 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죠? 네. 네,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제주대 사회학과 조승윤 명예교수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제주고등학교 역사교사시죠. 송시우 선생님 함께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송시우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네. 그리고 고경수 제주도 교육청 교육국장 함께 하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국장님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네 분의 교육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전문가분들 모시고 학교 내 잔재한 일제 식민지 문화 어떻게 청산할 것인지 함께 논의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먼저 제주도 교육청에서 지금까지 일제 식민 잔재 청산을 위해서 계속 좀 노력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언제부터 어떤 사업들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짧게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교육청 일제 강점기 식민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가 네, 송창권 의원 발의로 2019년 7월에 네,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원래 목적은 일본 제국주의 식민 통치로 인해서 학교에 남아있는 식민 잔재를 청산해서 학생들에게 자주 독립과 애국 정신을 고취하고 역사를 바로 세우자는 그런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 안에는 다양한 식민 잔재 청산을 위한 방법과 방안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네. 학교에 남아있는 식민 잔재의 실태를 파악하고 식민 잔재 청산 홍보 및 교육을 통해서 필요한 경우 그 청산 사업에 따른 예산을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네. 또한 식민잔재에 대한 연구 및 학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5년마다 네. 추진 계획을 별도 새로 수립해서 시행해야 한다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 우리 교육청에서는 일제 감정기 식민잔재 청산 연구 용역을 통해서 그러한 도내에 있는 모든 학교에 대해서 그런 실태를 공유하고 학교 차원에서 이제 그러한 필요한 부분에서 어떤 고쳐나가겠다고 하는 부분들은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신청을 하면 우리가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약 한 20년부터 작년까지 약 한 36개 학교 네. 그 학교에서 여러 가지 그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고 그 자세한 내용들은 나중에 이제 차후에 이따가 또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된 것이 2020년부터다 이렇게 보면 네, 그렇게 되겠네요. 하면 되죠. 예, 19년에 네. 통과됐으니까. 네, 그러니까 예. 뭐 상당히 사실은 많은 시간이 흐른 지금에도 청산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 이 우리가 소위 말해서 광복절이 지금 벌써 70 몇 주년 되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여전히 학교 내에 일제 식민 잔재 청산을 위한 사업이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의원님? 예, 뭐 필요성이야. 저는 이제 많은 도민들께서나 뭐 교육 현장에서도 필요성은 많이 공감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 우리가 일제 강점기라고 하면 그 식민 통치를 당했던 35년 네. 정도의 시간을 얘기하는데 일본이 그 어쨌든 식민지 어떤 전체적인 정책을 펴면서 교육이라는 것을 제도적인 장치로 식민 정책을 또 조선을 영구히 식민지화하고자 하는 정책을 폈던 어떤 교육이 중심에 있었고 또 그 시기가 일본으로 보면은 중일 전쟁이라든가 태평양 전쟁이라든가 전쟁을 중심으로 치르던 그 시기이기 때문에 군국주의 문화, 네. 제국주의 문화가 학교라는 그 제도를 통해서 교육에 상당히 많은 부분 남아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우리 사회가 좀 더 민주적인 사회로 다양성과 창의성을 존중하는 교육으로 가기 위해서는 일제 식민 잔재를 청산하는 필요성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지금까지도 청산 안 되고 남아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남아있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까 이제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그것에 대한 필요성을 우리 조례로서 2019년에야 이제 제정을 하게 되었고 역사적인 맥락에서 보면 뭐 해방 이후에
일제 잔재 청산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가 상당히 많았지만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역사적인 그 이유들로 인해서 사회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있었지만 적극적인 청산의 노력이 쉽지 않았던 것이 중요한 이유겠고요. 교육 현장에서는 그 필요성들은 제기되었지만 실제 조례가 2019년에 제정이 되었고 2020년에 연구 용역과 더불어서 실태 조사가 이루어졌고 네. 그러면서 아직 그 해방 이후에 처음으로 시작한 제가 보기에는 제주 교육 현장의 일제 잔재 청산에 대한 움직임이 이제야 시작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게 네. 70여 년이 지난 이제야 이제 네네. 시작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근데 선생님 학교 현장에서는 지금 이런 사업들 어떻게 체감하고 계십니까? 예, 학교 현장에서는 물론 이제 그 청산 보고서, 연구 용역 그 부분들을 이제 학교별로 공유를 하고 거기에 명시되어 있는 뭐 제기되는 여러 가지 뭐 학교 뭐 그 교화라든가 교목 아니면 또 이제 네. 그 교훈 등등등 여러 또 이제 성물 여러 가지 부분들의 교내에 있는 뭐 존재하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아 이것이 일제 잔재에 되는구나 네. 해당되는구나라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느끼고 네. 아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교육적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 한참 논의가 많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부분 속에서 이제 필요에 의했을 때 학교 구성원들이 합의에 의해서 뭐 교육청에 그 필요한 그 지원도 요청을 하고 있고 최근에도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또 이제 문제 제기도 하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뭐 학교 현장에 어떤 성물이 있어. 근데 네. 성물인데 이 성물이 일제 잔재야. 이렇게 되면 그걸 그냥 치우는 것만이 의미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죠. 예. 왜냐하면은 가령 이제 이것이 일제 잔재다라고 해서 치워버리면 그것도 하나의 역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성물이라는 예. 부분들도. 예, 가령 예를 든다면은 이제 이런 뭐 그 장학 기념비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부분을 봤을 때 대부분 보면은 일제 강점기에 세워진 부분들은 그 연호가 소화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대표적인 것들이. 그런데 어느 학교에 가보면은 그 부분들을 그 쪼아서 메꿔버린 그런 학교도 있고 네. 실지. 네. 예, 또 그러지 않은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지금 현재 있는 학교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을 그렇다고 이제 치우기는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그것도 하나의 학교의 역사이고 또 마을의 역사이고 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 아니면 이것은 언제 이렇게 세워졌다라는 그런 부분 속에서 표지판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부분들도 바로 그러한 부분이 연유라든가 그 내력들을 잘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네. 알 수 있게끔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적으로 어떻게 접근하실지에 대한 고민이 많다는 예,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게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이게 뭐가 일제 문화지 이런 생각을 또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요. 교수님 이게 식민문화 잔재. 근데 이게 또 우리가 일본식 표현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생활 속에 일본식 표현을 다 없애자는 거냐? 이런 얘기는 또 아닐 것 같은데 이 개념이라고 할까요? 기준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일제 잔재를 청산한다고 할 때 어떤 기준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일제 잔재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이게 뭔지 잘 안 떠오르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특히 그렇죠. 젊은 분들은 더 그러겠죠. 근데 지금 이걸 얘기하는 제일 중요한 이유가 우리가 해방되고 나서 이제 70년이 더 지났는데 36년 동안 지배를 받으면서 일본의 문화가 한국 사회에 아주 깊이 들어와 있었단 말이죠. 네. 근데 1945년에 해방이 되면서 우리는 그걸 제대로 청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청산 안 한 채로 적당히 덮고 넘어왔죠.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네. 행정 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 사법제도라든가 아니면 그러니까 재판을 받는 네. 각종 용어라든지 모든 것을 해방 이후 지금까지 거의 바꾸지 않은 채로 그냥 써왔어요. 네. 근데 이제는 뭐가 일제시대 때 쓰던 건지 해방 후에 쓴 건지가 구별이 안 될 정도가 된 거죠. 근데 그건 교육 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사실은 해방이 되면서 일본인들이 다 물러갔을 때 그 다음에 이제 교육계의 선생님들이나 그 교육 제도가 일제시대 거 그대로 남아 있었고 그걸 네. 우리가 그냥 썼거든요. 다만
일본말 쓰던 걸 한국말로 바꿨다 뿐이었어요. 거기다가 이제 나중에 미국식 제도가 들어와서 그 위에 덮어진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일본식 제도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일본식으로 쓰던 용어인지 아닌지도 잘 이제는 모르고 헷갈린 채로 살아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일본인들하고 우리는 이웃 나라이기 때문에 네. 여전히 잘 지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못 지내고 있죠. 문제는 잘 못 지내는 데 있죠. 네. 아, 그건 우리 책임만이 아닙니다. 네. 일본 사람들도 우리들하고 어떻게 지내야 될지 잘 모릅니다. 네. 왜냐하면 일본 정치가 일본 사회 안에서도 일본 역사를 제대로 안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젊은 일본인들이 한국의 젊은이들하고 어떻게 지내야 될지도 제대로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우리대로 과거의 역사가 이랬다고 하는 거를 막연히만 합니다. 그래서 일본 놈들 다 나쁜 놈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들도 많거든요. 네. 다 나쁜가요? 아니죠. 네네. 만나보면 좋은 친구들도 있고 저도 일본 친구들도 있습니다. 좋은 사람입니다. 네. 그런데 개인이 좋은 거하고 어떤 국가가 했던 행위가 잘못됐던 거하고는 구별해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일본인들이 우리에게 남겨놓은 것 중에 이건 바꿔야 되겠다 생각하는 게 뭔지를 좀 분명히 하고 그걸 바꿔나가는 작업은 우리들의 몫입니다. 네. 그래서 그걸 잘 바꿔야 지금 대등하게 일본 사람들하고 우리가 만나서 교류도 하고 대화를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일본과의 새로운 관계 맺기를 위해서도 친일 잔재 청산 작업에 대해서는 새로운 논의들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네.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교수님이 일제 강점기 식민 잔재 청산 연구 조사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앞서 네. 국장님 말씀하신 네, 그 조사도 네.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조사를 어떤 범주 안에서 하셨는지 또 어떤 내용을 하셨는지 간략하게 한번 아, 소개해 예. 주세요. 예. 우선 기준을 먼저 잡아야 되는데 네. 제일 중요하게 얘기가 한국사에서 많이 나오는 거는 친일 한 사람이 누구냐. 친일 인명사전도 있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민족문제연구소가 친일 인명 사전을 만들었습니다. 이거 만들 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렇죠. 왜 힘들었을까요? 그걸 뭐하러 만드냐, 그거 만들어서 누구를 죽이려고 그러느냐 그렇죠. 하는 얘기들이 제일 많이 나왔죠. 조선일보도 그 중에 중요한 그렇죠. 부분이었습니다. 네. 그랬을 때 우리는 저 사람들은 왜 그렇게 반대하지? 하는 걸 다시 거꾸로 물어봐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친일 인명사전이 나왔는데 거기 나온 것은 일제시대 때 고관대작을 했거나 예를 들어서 조선 왕실에 있던 왕족들은 나중에 일본 귀족이 다 됩니다. 네네. 그래서 일제 36년 동안 일본 정부가 주는 돈 받고 일본 귀족이 돼서 잘 살았습니다. 네. 조선 왕조의 그러니까 망한 다음에 1945년이 됐을 때 우리 아무도 다시 왕조로 돌아가자 소리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정말 진정한 조선 독립을 위해서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 걸 생각하면 우리는 해방 후에 일제시대 때 일본인들을 위해서 사실은 친일을 하고 그러면서 거꾸로 조선인 우리 같은 동족을 무시하고 차별했던 그런 것들을 다 보고 왔었거든요. 네네. 근데 해방 후에 그 사람들이 다시 지배층이 되려고 하니까 실제 됐었죠. 됐죠. 네. 우리가 그 사람들을 또 같이 대하면서 친일이 뭔지 그게 이제 헷갈렸던 거죠. 네. 지난 수십 년 동안 이제는 그런 걸 바로 잡아야 된다.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사실은 그래서 기준을 그렇게 잡는다면 해방 후에 역사가 일본인과 우리는 어떤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살자 하는 네. 거에 대해서 기준이 아직도 제대로 정리가 안 돼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번 기회에 그런 거를 교육하는 네. 하나의 중요한 장치로서 일제잔재 청산을 전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럼 당시 조사하실 때는
사실 지금 말씀하시기로는 이 기준이라는 것도 우리가 사회적으로 합의를 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그렇죠. 읽히는데요. 네. 그래도 조사한 보고서는 나왔었는데 거기에 뭐 다양하게 학교 내에 남아 있는 어떤 네, 문화라든지 네. 조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신 거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선은 하나씩 한번 짚어가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해방 후에 제대로 역사를 지금까지 정리하지 못하고 온 70몇 년의 세월이 있었고 이제라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좀 정리할 것인가라는 과제가 남아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이게 일제 강점기 때 교육의 특징들이 지금도 뿌리내려서 우리에게 좀 악영향을 미친 요소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말씀으로 익히는데요. 뭐 그런 부분들부터 한번 같이 얘기를 나눠볼까요? 여전히 남아 있는 일제 강점기 때의 그런 교육의 특징이랄지 뭐 문화랄지 뭐 이런 부분들이 중에서 지금 우리가 좀 청산해야 될 부분들이 무엇인지 어느 분이 먼저 네, 의원님? 예, 네. 예,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이라는 교육 제도를 통해서 식민성을 좀 더 고착화시키려고 했고 민족성을 많이 말살하고자 했던 것들이 구체적으로는 뭐 교육과정이라든가 교수법이라든가 또는 어떤 교원 양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상당히 많은 것들이 남아 있었지만 긴 시간이 지나오면서 많이 이제 개선이 되고 변화가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학교 현장에 실태 조사나 우리 조사 용역을 통해서 남아 있는 것처럼 실제 유형, 무형의 그 식민 잔재들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교화, 교목, 교표, 뭐 교가 또 여러 가지 학교의 일상적인 용어들 이런 것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일제 잔재라는 것들을 잘 모르기도 하고 그다음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실제 많은 공감대를 잘 모르고 많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예를 들면 학교에 구령대가 있습니다. 운동장에는 대부분의 학교에 구령대가 있는데 아니, 단상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운동장에 조회할 때 보면 구령대가 있는데 네. 구령대의 원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 왜 만들었을까? 이렇게 따지고 보면 그 일제 시대에 학교를 하나의 그 좀 연병장 비슷하게 운동장에 이런 어떤 군사적인 의도가 있고 거기에서 구령을 하게 했던 지휘를 하게 했던 구령대가 있었다. 이게 그렇게 우리가 학교에서 자라왔고 학교에서 교육을 받아왔고 네. 그 당연하게 좀 일상적으로 여겼던 것들이 실제 외국에 있는 학교나 이럴 때 보면 구령대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게 왜 있을까? 이게 일제에서는 왜 이걸 만들었을까? 이렇게 하다 보면 오히려 더 공감대가 좀 형성이 되고 또 이걸 어떻게 대안을 만들어야 되나? 이런 것들이 좀 논의가 더 활발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일상에 많이 남아있는 학교 현장에 그 유형 무형의 일제 잔재들을 알 필요가 있다. 첫 번째 저는 그렇게 생각이 네.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현재 학교 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토론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돼서 개선 방안을 함께 찾아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생님 어떻습니까? 네. 그 구령대 같은 경우는 운동장 가운데 있잖아요. 또 정면에 있고 물론 네. 이제 지금 조회대라고도 많이 이제 바뀌기도 하지만은 여전히 이게 많이 남아 있습니까? 지금 대부분 학교에 다 있잖아요. 다 있습니까? 아,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사용을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전체 조회라는 게 이제 많이 없고 이제 전체적으로 모이는 게 보면은 이제 뭐 이런 입학식, 졸업식 그때는 아니요. 여전히 거기를 사용하고. 대부분 이제 체육관에서 사용하죠. 네. 물론 체육대회 할 때 정도는 이제 전체가 모여서 이제 그렇게 사용하는. 제가 볼 때는 체육대회 때는 아마 그 조회대가 네. 이용되고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네.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지금 현재 활용되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보면서 불필요한 부분들은 아마 좀 다른 용도로 이 사용이 돼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되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또 그 이외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실제로 뭐냐면은 선생님이나 아니면 학생들, 학부모들이 이게 일제 잔재다라고 느끼는 부분이 네네. 즉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우리 학부모님들도 학교에서 이제 과거에 교육을 받았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잘 모르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먼저 이제 이런 부분 저런 부분들이 어떠한 역사를 갖고 있고 어떻게 활용되어졌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연유를 알았을 때
이것이 일제 잔재구나라는 그런 부분을 알고 또 이 부분들을 이제 진짜 지금 현재에 맞게끔 좀 개선해 나가는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게 조회대, 구령대 이런 부분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사례들 국장님 좀 예. 있을까요? 네. 그 원래 우리 그 식민잔재 청산 연구 용역에서 그 아까 네. 조사 기준을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실은 7가지 정도를 제안해서 조사를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친일 반민족 행위자, 예. 그다음 교가, 교표, 교목, 교훈, 그다음에 성물, 또 예. 학교 용어 예. 이렇게 해서 7가지 가지고 이제 실태 조사를 해봤더니 예. 실은 조사 결과 우리 제주도 내에서 그 역대 교장 중에는 행정직 관료로서 네. 그 근무했던 분들이 한 3분 정도 조사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또 친일 경력자가 작사 작곡을 한 그러한 교과가 네. 있는 학교들도 있었습니다. 음. 또 교포도 마찬가지 일본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네. 그러한 우길교와 비슷한 문양을 가진 그러한 학교들도 6개 학교가 있었고요. 아, 여전히 그렇게 있습니까? 예. 아직까지 바꿔본 적이 없거든요. 옛날 예. 그대로 우리 할 때 예. 거를 왜 바꾸냐 이런 민원도 들어오긴 하는데. 본인들의 역사라고 또 생각하겠네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제국주의 승리를 뜻하는 월계수 도안 옆에 이렇게 월계수가 예. 착 옆에 이렇게 나오고 하는 그런 도안 그런 게 이제 34학교. 그다음에 가이즈과 향나무가 물론 뭐 일본 뭐니까 이게 무조건 잘라야 된다 이런 게 아니고 왜 가이즈과 향나무를 그 당시에 교목으로 했을까에 대한 네. 그런 이제 의구심을 가지고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그런 학교들도 36개나 됐습니다. 그다음에 성실이나 근면, 성실, 지성, 또 순종 이게 교훈의 순종이란 말로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교훈을 쓰는 학교도 그러니까 이걸 보면 옛날에 순종. 우리 잘 때는 무심코 했거든요. 무심코. 네. 그냥 학교 교훈이니까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그 교육적인 생각들 다시 해보자 이런 취지가 이제 많았던 부분이고 그래서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냐면 교장실에 실은 칼창 교장의 사진 모습이 있는 학교들도 있었습니다. 그 옛날 그 멀지 않았어요. 최근에까지도. 그래서 그런 아이들에게 의구심을 자아내는 그런 사진들은 이제 학교 역사관으로 옮겨서 왜 이런 분들이 이런 복장을 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옆에 설명문을 달게 한다든지 네. 예, 이런 작업 또 교육용으로 이제 활용이 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대부분은 학교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실은 현재 학교 구성원들만 가지고 뭐 교모나 교표나 뭐 이제 교화나 교목을 바꾸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 바꾸냐? 우리가 다닐 때 그냥 했던 건 전통인데 네네.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공론화 과정 여기에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민주주의로 앞으로 가야 되는 중요한 교훈이 들어있기도 합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제대로 된 앞으로 미래 100년을 살아갈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어떤 교육적인 역사적인 교육관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 때문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그러면 이런 학교에서 일제 잔재가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예. 그러면은 학교 측에다가 학교가 원할 때 그걸 뭐 청산 작업을 하게 되는 겁니까? 예, 그 부분 관련해서 제가 할 말이 있는데 이 청산 조례를 우리가 제주도가 교육청에서는 제일 먼저 네. 제정이 됐습니다. 아, 전국 교육청에서. 예, 타시도에도 지금 한 3군데 정도밖에 안 돼 있고요. 일본 상케이 기자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네. 조례 통과되면 아까 얘기한 가이즈과 향나무를 전부 제거할 거냐? 저는 그때 그 얘기했습니다. 학교 구성원들이 네. 협의에 의해서 네. 가해죽과 향나무를 다른 나무로 바꾸겠다면 그건 어쩔 수 없이 바꿀 수밖에 없다. 우리 교육청 내에도 지금 가해죽과 향나무가 많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그 이후에 이제 옮겨가면서 심었던 거고 네. 그 당시 학교 구성원들이 어쩔 수 없이 어떤 뭐 그때 정치적인 상황에 의해서 교목을 그걸로 했다 그러면 그건 바꿀 수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네. 지금 우리가 잘못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혹시 이제 나이 드시고 이런 분들은 왜 옛날에 했던 것들을 이제 와서 막 바꾸고 있느냐, 왜 나무를 자르고 있느냐, 자르려고 하느냐 이런 민원들도 실은 들어왔었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우리는 최근에 학생 또 학부모, 지역사회, 동창회 모든 학교 구성원들이 모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이게 과연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그 당시에 정해진 거라고 해서 무조건 이게 가지고 가는 게 맞는 것이냐. 네. 현실에 맞게 또 앞으로 미래 세대를 살아갈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어떤 교육 현장의 장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무조건 학교에서 요청한다라고 하면 학교 구성원들이 요청이 되는가를 심의를 해서 저희들이 네. 필요하다면 예산도 지원하고 그런 지원 방안들은 계속해서 만들고 있는 거죠. 제주 예. 고등학교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 네. 우리가 이제 진짜 어려운 게 그거라고 생각드는데 전통이라고 인식하고 있고 네네. 그걸 또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더 천천히 살펴보면은 그 연유를 따져보면은 일제 잔재의 측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 저도 이제 그 학교 내에서 이제 그 위원회를 구성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그 예, 예, 위원회를? 그러죠. 네. 예. 뭐냐면 이제 우리 교사, 그다음 학생, 또 이제 학부모, 그다음 또 하나는 이제 동창회, 네.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충분하게 의견들을 수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구성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은 좀 어렵더라고요. 네. 왜냐하면은 물론 이제 선생님이나 학생이나 학부모들은 좀 일정 정도 공감이 되거나 아니면 또 이제 구성 인원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 동창회죠. 동창회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서로가 이제 공감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성 자체가 좀 어려웠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구성은 됐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못했죠. 못했어요. 예, 좀 왜냐하면은 좀 시기를 봐서 네. 저도 이제 고민을 한 게 우리 이제 교장 선생님하고도 이런 부분 많이 의논을 했었습니다. 네. 이거 이렇게 되는데 좀 진척이 안 되고 있다. 어떻게 했으면 좀 더 시기를 보고 좀 이후에 좀 구성하고 좀 더 진행해 나가자. 예. 그냥 거기서 이제 동창회에서가 이제 이 부분이 좀 어려웠던 부분들이 물론 제주고등학교는 이제 110년이 넘잖아요. 네. 1907년도에 설립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해당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들을 보면은. 그래서 이 부분들이 동문회에서는 이걸 전통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또 이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부분들 또 아니면 앞서도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하나의 어쩌면 금기는 아닌데 좀 같이 의논을 좀 했으면 좋았을 건데 그렇게 좀 공론화시키는 공론의장도 마련하기가 좀 어려웠던 부분들, 좀 아쉬웠던 부분들이 많이 있죠. 학교 현장에서 느끼는 한계 지점들을 좀 말씀해 예, 주셨는데 진짜 그런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전통이냐 잔재냐 사이에서 다들 우리 학교에 남아있던 걸 전통으로 바꾸고 싶지 그걸 잔재라고 얘기하기 싫은 거잖아요. 그렇죠. 전통과 잔재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경우. 우선 제가 이게 일제자연 청산위원회 이제 저도 위원이 돼가지고 이거를 본격적으로 조사를 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맡아서 같이 다른 네네. 선생님들하고 대학에서 조사를 했어요. 네. 조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설문지를 만들고 네. 그래가지고 각 학교에다 다 보냈어요. 네. 근데 거기다가 적어서 보내야 될 곳에서 잘 안 와요. 회신이 그리고 안 된다. 네. 아주 그래서 이제 직접 그 학교하고 접촉을 해보면 이걸 꼭 해야 되느냐 네. 곤란하다. 그리고 잔재가 뭐냐. 그리고 왜 나한테 이런 걸 시키냐. 그런 이제 반응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당황했는데 만나서 이제 얘기도 들어보고 돌아다니 보면서 제일 느낀 거는 교사분들도 이런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일제잔재고 아니냐 아니면 우리가 평소에 교육을 하면서 학교가 갖고 있는 상징이나 네. 그러니까 배지라든지 교기라든지 노래라든지 나무라든지 이런 게 우리를 상징하는데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거에 대해서 자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네. 그리고 이게 그럼 일제 시대부터 온 건지 해방 후에 다시 만든 건지 이런 것도 들어본 적도 없고 이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죠. 네. 더군다나 우리 오늘날 교육 시스템 속에서 교사분들은 대개 몇 년에 한 번씩 학교를 옮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새로 왔는데 이걸 맡으라 그러면 그 학교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역사를 대부분 모르거든요. 근데 갑자기 맡아갖고는 당황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 한 이야기는 이렇게 일제 잔재다 아니다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가 조금 오가기 시작하면 네. 이제 문제가 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음. 예를 들어 가이스카 향나무가 우리 학교에 여러 개가 있다든가 그러면 그거를 놓고 구성원들이 오히려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얘기하러 나오질 아, 않으신다는데. 그렇죠. 네, 이유는 뭐냐면 그걸 자기 그냥 전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사실은 거꾸로 동문회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일제잔재라고 한 것은 이런 걸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갖고 있는 전통이라고 생각하는 건 이런 겁니다라고 하는 역사 교육의 기회가 좀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어떻습니까? 네. 일단 선생님 먼저. 네, 선생님 먼저 해주십시오. 예, 예.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 학교에서 제주도는 이제 학교에서부터 출발했잖아요. 네. 예, 중요한 건데 이런 부분들이 지역 사회하고 같이 협력적으로 이 부분들이 논의가 확산돼야 되거든요. 네. 예, 물론 이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제주도에서도 네, 이런 그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현재 뭐 곧 예. 발표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좀 분위기가 학교뿐만이 아니라 예, 이런 지역 사회에서 논의가 좀 이런 정도 되면서 그렇게 했을 때는 또 같이 협력적으로 좀 분위기가 형성되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런 부분. 뭐, 의원님 어떻습니까? 예, 저는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역사 교육의 기회다라는 부분에 적극적으로 이제 동감을 하는데요. 보통의 역사라고 하면 우리는 이제 먼 이야기 또는 나와는 조금 떨어져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학교 현장에서 교표가 또는 교가가 또는 교목이 어떻게 해서 이게 처음에 이렇게 만들어지게 됐고 의미하는 게 어떤 것이고 또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작곡을 하신 분이 어떻고 네. 이런 것들을 실제 알아가는 과정이 바로 역사 교육이다. 그리고 그것의 의미를 또 나와 관련되어서 그렇다면 우리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그리고 그거를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역사 교육의 기회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그러면 현재 우리 학교의 구성원들의 어떤 의견을 모아서 대안을 만들고 그걸 또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하는 과정이 민주시민 교육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제 식민 잔재 청산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 과정을 공론화하고 또 대안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새로운 또 미래 교육의 발판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원론적으로는 의원님 말씀이나 교수님 말씀이 맞는데 또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면 현장에서는 굉장히 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네. 뭐 공론화 했으면 좋겠는데 당사자가 나오질 않아. 근데 교육이라도 하러 가야 된다고 말씀하시지만 그것도 또 쉽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결국은 이게 현장의 어려움들과 이게 좀 부딪히려면 이제 선생님 생각은 학교에만 묶어두지 말고 이걸 지역사회로 좀 확산해야 되지 네, 않겠냐 이런 그렇죠. 말씀이신데 그런 부분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도에 있는 학교가 그 대부분 지역 공동체와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 송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사회와 함께 가야 되는 게 맞는 말씀이지만 지역 공동체와 함께 가는 것이 정말 어렵죠. 네. 예, 어렵죠. 그리고 특히 우리 오랜 시간 동안 있는 학교인 경우에는 오랜 전통과 역사 속에 이걸 또 바라보기가 또 쉽지 않죠. 네. 네, 그래서 저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원론적이지만 학교라는 곳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역사성과 전통성과 지역성과 또 여러 가지 것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공을 들여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을 들여야 된다. 그러니까 지역과 함께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교포 하나를 바꾸고 싶어도 그걸 동문회와 같이 갈 수밖에 없고 지역에서 그동안 그거를 만드는 과정 함께 해왔던 분들과 함께 갈 수밖에 없죠. 근데 그걸 교사가 할 수 있는가? 누가 할 수 있나? 같이 할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상당히 어렵고 또 지난한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렇지만 지금은 시작을 했다. 저는 그렇게 선생님 생각합니다. 좀 할 말이 많으신 것 같아요. 지금. 다른 예를 든다면 그런 거죠. 이제 만약 교가가 네네. 예, 뭐 진짜 이제 과거에 뭐 행진곡풍, 군가풍 또 여러 가지 부분이 있고 또 이제 가사 내용들도 뭐 나가자라든가 예,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 예, 이런 부분들인데 이제 교가를 한번 건드렸을 때 만약에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었거든요. 뭐냐면 만약에 이제 동문들이 와서 어떤 행사 때 이 노래를 예, 교가를 부르는데
이제 틀려지는 거잖아요. 아, 네. 네. 이 수용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제 가장 어려운 게 교과를 제주도 내 같은 학교 같은 게 대부분 좀 많이 해당된다라고 생각되는데 그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제주도 내 그 작사가 협회 네. 예, 거기서 한번 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는 게 어떠냐라고 했을 때도 긍정적으로는 하지만은 바로 이런 어려움들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들 구성원들이 받아들이는 만약에 학교에서 물론 이제 어떤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가사를 응모하고 나름대로 저 음악 선생님들이 아니면 또 다른 데 의뢰를 해갖고 좀 이제 현재에 맞게끔 바꾸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그런 부분들을 이래 동문들이 수용하는 부분 속에서는 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애로사항들이 좀 있더라고요. 아, 이게 이제 동문 문화라는 것도 또 짚으셨는데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모범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범 사례. 예. 네, 네. 그 한림 여자중학교의 네. 교훈이 순결이었습니다. 순결. 한림의 순결. 옛날에 생각하면 순결, 참 좋아 보인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현대의 감각에는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걸 어떻게 바꿔야 될까? 네. 중요한 거의 중심은 학생 자치회가 있었습니다. 네. 학생들 스스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재학생과 학부모, 동문,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공론화 투표를 했습니다. 이거 바꿔야 되지 않느냐. 네네.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그래서 어떤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가지고 어떻게 바꾸냐면 긍정적인 마음, 창의적인 생각, 적극적인 행동. 처음에는 많은 학부모님들 중에 반대하는 분들도 꽤 계셨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결이라고 하는 게 어떤 그 성적인 편향성, 네. 또 이게 여자 학교니까 여자 학생들에게만 어떤 그 강요하는 어떤 부분들이 현대와 맞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구성원들의 합의에 의해서 앞으로는 이런 게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많이 동의도 해주시고 그래서 아주 잘 이제 처리가 된 그런 사례도 있는데 결국은 아까 여러분들 얘기가 있지만 근데 이게 말씀하신 부분이 학부모님들까지는 얘기가 된다고 하는데 이게 동문들이 문제라고 하는데 동문은 괜찮았습니까? 그러니까 동문들도 아까 그 얘기 하는 것처럼 자기네가 그동안 사용했던 순결의 그런 부분에 여지가 있구나. 이거는 잘못된 부분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인정을 해서 이제 같이 이제 동참해줬다는 거죠. 예.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이 청산 속도를 좀 이제 빨리 하려 그러면 결국은 이런 공감대 형성, 그래서 이런 이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을 자꾸 얘기하고 설득시키고 또 아까 얘기한 우리 제주도에서도 지금 그런 이거와 관련해서 용역도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도민 사회에 널리 퍼져서 이건 좀 바꿔야 되는구나, 우리도 생각을 해야 되겠구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네, 이게 어쨌든 이게 또 교훈이랑 교가는 또 다른 것 같고 교가라는 게 가지는 문화가 또 있으니까 다 같이 모여서 부르는 문화가 있으니까 뭐 굉장히 가장 많은 영역인데 힘들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교수님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아니 우리 동문들 아까 예를 들어 제주고등학교 예를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그럴 때 동문들은 지역사회 구성원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거꾸로 회장님하고 잘 얘기를 해서 동문회가 거꾸로 나서서 우리 제주고등학교 역사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공부하고 우리가 토론하자. 그래서 이 역사 전공한 선생님들, 다른 교수님, 다른 분들을 불러서 그분 이야기 듣고 함께 토론하고 거꾸로 그런 기회를 만들어가면 시민교육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동창회들이 나서서 하도록 만드는 운동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아마 굉장히 자존심하고도 물려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이게 맞습니다. 친일이라는 말이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좀 낙인처럼 되니까 네, 네. 예, 친일은 굉장히 나쁜 것 이렇게 되니까 이게 아마 이게 내가 그런 불렀던 교가가 친일 교가라고 뭐 이렇게 하면 아마 굉장히 반감이 생기는 것 같아 현장에서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제주사에서 좀 더 넓게 나가자라는 걸로 좀 모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한쪽에선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왜 굳이 나서서 이렇게 막 소위 말해서 굳이 이거 들춰내서 어렵게 만드냐. 이런 게 가지는 교육적 효과가 과연 있긴 하냐. 이런 의문들도 가질 것 같아요. 그거 한 가지만 네, 얘기를 네. 합시다.
우리가 사실은 이런 일을 하는 거는 네. 민주 시민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음. 그러니까 정말 시민 사회에서 잘 살아갈 구성원들을 교육하는 일인데 네. 이게 학교에 있는 교사들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지역 사회가 같이 해야 됩니다. 네네. 근데 저는 거꾸로 일제 잔재 청산 운동을 하다 보면 그렇게 여러 동문이나 학부모하고 학교가 함께 만나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네. 이 운동을 통해서 거꾸로 만나서 우리들의 역사는 무엇인가? 그리고 일본과 우리가 대등하게 앞으로 살려면 어떤 역사를 우리가 바꾸고 만들어가야 될 건가를 분명히 볼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이웃나라 일본과 잘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렇죠. 방법으로 핵심적인 것이다 이런 네. 말씀이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제 우리가 우리 옛날에 봤듯이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개명하는 게 50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네, 그렇죠. 명칭 변경. 네. 지금 최근에 유치원도 유아학교로 바꿔야 되지 않느냐에 대한 그런 움직임들도 지금 계속해서 이제 일어나고 있는데 실은 학교 현장에서 사용하는 그런 용어들 네. 우리가 의식하지 못했던 뭐 반장, 부반장, 주번 네. 뭐 이런 거 그다음 수학여행 뭐 일기검사는 요즘은 거의 뭐 없어지긴 했습니다만 네. 그다음에 뭐 우리도 늘 교실에서 딱 앉았으면 차렷 선생님께 경례 이런 문화들이 진짜로 이게 일본 잔재였나? 우리가 실은 쉽게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네네. 늘 우리가 관습적으로 사용했던 부분들이어서 그래서 뭐 훗나라든가 뭐 졸업사정회 이런 부분들이 지금까지도 쭉 쓰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최근에 뭐 재작년인가 이제 다른 타시도 교육청에서 이런 용어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전국적으로 배포하기도 했는데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한 거 하나하나를 바꿔나가는 게 결국은 그냥 너무나 조급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천천히. 예, 천천히 하나하나 우리 구성원들의 합의에 의해서 네. 또 공통된 또 제대로 된 방향으로 이제 잡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네. 네, 그 부분에 음. 이제 상당히 시간을 두고 예. 공론화의 과정을 거쳐서 가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게 전적으로 이제 동감을 하고요. 또 이제 시대가 많이 변하다 보니까 우리 사회가 상당히 민주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학교가 새로 개교할 때 교표나 예. 이런 것들을 공모하고 또 그런 것들을 논의하고 또 그거에 참여하고 하는 과정들을 또 우리 학교 구성원들이 좀 자연스럽게 여기고 왜 그런 걸 또 공모 안 하느냐 이런 제기도 들어오고 이런 걸로 봐서는 저는 오랜 역사 속에 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일제 잔재라고 하면 아주 부정적이고 우리가 뭐 아주 우리 학교에 뭐 나쁜 게 있고 이렇게 받아들이던 것에서 조금씩 달라져 가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왜냐하면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상당히 많이 달라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사회의 구성원인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나 학부모님 여러분이나 동문 여러분들도 일제 잔재라고 해서 큰 거라기 이 아니라 아주 일상적인 학교에 남아있는 것들에 대한 변화를 얘기하는데 상당히 앞으로는 좀 긍정적으로 많이 변해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학내 민주화 과정. 네네. 네. 이제 용어 중에 결석계란 게 하나 있거든요. 결석계. 예. 계란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제가 이제 결석 확인서로 한번 바꿔서 그냥 좀 해봤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확산이 돼야 되는데 원래 이제 규정된 결석계인데 왜 확인서로 바꿨느냐? 네. 그런 문제 제기를 제가 받았대요. 왜 이게 이제 결석계란 부분이 좀 그 일제 잔재 부분 속에서 그냥 확인하는 건데 그냥 결석 확인서 해서 밑에 좀 서명하는 그런 부분으로 간단하게 갈 수 있는데 근데 또 이제 원래 이제 학교 규정에 보면 모든 용어들이 결석계로 다 통일돼 있잖아요. 그게 안 맞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좀 굉장한 일을 하신 것 같은데 굉장히 일을 하셨죠. 근데 굉장히 그런 일을 부분들이 예. 좀 진짜 방금 얘기했지만 이제 공론과 이제 합의 부분들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교육청에서도 이런 뭐 문서가 지금 이미 잘못 정리되어 있는 용어들 같은 경우도 일괄적으로 좀 자유롭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지금 필요하겠다. 그죠? 교육청 예, 차원에서도. 당연히 네. 지금 이게 조례가 통과돼서 이제 2, 3년이 지나긴 했지만 지금 저희들도 느끼는 게 한 학교만의 용어를 바꾼다 그래서 전체 소통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들 필요한 부분은 통일해서 앞으로는 이렇게 사용됩니다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지침으로 내려갈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그리고 듭니다. 뭐 계속 예. 말씀 나온 게 지역 사회가 함께 해야 된다는 건데 그럼요. 교육청이 제주도와 이건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어쨌든 지금 이제 도청에서도 우리 교육청에다가 우리 용역 결과라든가 이런 걸 중심으로 달라고 그래서 보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이게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같이 협의해서 필요한 부분들 바꿔나갈 것들에 대한 공론화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근데 네네. 예, 그 부분에 한 말씀만 덧붙이면은 이제 관주도 네네네. 교육청 주도의 어떤 공문에 의한 예. 변화는 진정한 변화이기 좀 어렵다. 그것도 병행되면서 맞아요. 네. 학교 단위 내에 또는 교육 공동체 간에 그 조금 이게 문화로서 이게 네. 이어질 때 진정한 청산이나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 아까 말씀하셨듯이 구령대가 조회대가 되고 조회대가 또 만남의 장소로 변화하는 것은 문화로서 가능하다. 어떤 공문이나 지시로서는 한계가 있다. 네. 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토론 지금 굉장히 열대졌는데 좀 정리해야 될 시간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아유. 네, 그래서 짧게 그냥 한 30초씩만 마무리 말씀 듣고 제가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마무리를 하지요. 네네. 그 일제 잔재를 청산하자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건요. 오늘날 일본 문화 전체가 아닙니다. 네. 그게 일본 제국주의 시절에 가지고 있던 권위주의적인 네. 거의 군대식으로 아이들을 다 길렀던 네네. 그런 그 상하 복종하도록 만드는 네. 그런 종류의 교육이었다는 거죠. 네네. 그런 교육을 우리가 해방 후에 제대로 청산하지 못하고 학교에서 그냥 계속 갖고 왔기 때문에 네. 이걸 없애자고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 점이 분명했으면 좋겠고 그걸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민주적인 과정을 거쳐서 하나씩 바꾸자 네. 하는 게 이제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의원님 짧게. 네. 예, 짧게. 예, 104번째 3.1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학교 내에 남아있는 일제 잔재를 알고 또 공론화하고 청산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일은 중요한 역사 교육이고 또 민주시민 교육이고 제주 교육의 내일을 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일에 저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짧게 부탁드릴게요. 예. 네. 어쨌든 그 빨리 청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학교 현장이 살아있는 역사의 교육의 장으로서의 그런 역사를 바로 세우는 교육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공감하고요. 또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도 미래 100년을 살아갈 우리 미래 세대들이 올바른 민주시민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선생님. 네. 예. 제가 그 학교 현장을 돌아다 보니까 이제 어느 한 학교를 하나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거기에 가면은 이제 국민교육 현장 탑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걸 누가 세웠냐면 제일교포가 장학 사업으로 세운 거거든요. 제일교포가 네. 학교를 위해서. 물론 국민교육 현장이란 것은 뭐 일제 우리가 교육 측의 뭐 유사하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 이런 것도 어떻게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될 것인가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제일교포는 이제 열심히 돈을 벌여갖고 마을에 학교에 이 장학 사업이 그 측면 속에서 그것을 세웠는데 이걸 또 이제 어떻게 정리를 하는가. 아마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대의 과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네 분 말씀 너무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지만 일본 문화를 전부 부정하자는 것이 아니라 일본 식민주의와 제국주의 속에 남아있던 위계화된 권위적인 문화를 청산하자라는 의미겠죠. 이것이 청산되지 않는 한 우리 사회에서는 계속 평등한 사회가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학교에서의 일제 잔재 청산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민주사회로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